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역시 러시아 본토 크라스노다르 지방으로부터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가장 주요한 보급로인 키르치 대교를 폭파한 사건은 남부전선의 러시아군 모두를 끝장내는 이번 전쟁의 주요 전환점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러시아군의 모든 보급이 끊겨 키르치 대교 주변에서 무려 수백 대가 넘는 엄청난 트럭 차량들이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0월 9일 러시아 측에서는 10월 8일 폭발 사건으로 파손된 키르치 대교의 일부 구간에서 통행이 재개되었으며 러시아군의 보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주장했지만 역시나 이는 진실을 애써 감추기 위한 눈물겨운 거짓말이었던 것인데요. 가벼운 승용차들의 경우 일부가 천천히 다리를 건너며 키르치 대교를 건너고 있지만 무거운 군수 물자나 장비, 탄약과 같은 보급을 담당하는 러시아군의 대형 트럭, 버스 같은 차량들의 경우 키르치 대교 위로 올라설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벌써 남부전선 러시아군의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으며 키르치 대교와 달리 남부 해류선 전선의 노바카호프카 지역에서는 복구 작업이 성공해 러시아군이 이를 통해 동원 병력을 조달하고 있다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지 시각 10월 13일 여러 오신트 보도에서는 키르치 대교에 대한 위성 사진이 공개됨에 따라 러시아가 이번에도 역시나 절망적인 상황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다리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던 10월 8일 하루 다음 날인 10월 9일 여러 열차 철로와 일부 구간의 통행이 재개되었고 현장에서는 긴급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이라 밝혔는데요. 그러나 공개된 키르치 대교의 위성 사진이나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들을 살펴보면 키르치 대교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트럭들이 집결해 있고 도로에는 일렬로 끝없이 늘어선 수천 대의 대형 트럭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키르치 대교 상판은 전혀 복구되지 못한 채 남아있으며 현장에는 크림반도를 탈출하기 위해 늘어서 있는 900대가 넘는 트럭 차량들과 반대로 러시아에서 크림반도로 진입하기 위해 늘어선 수백 대의 트럭이 며칠 동안 줄지어 있습니다. 현재 키르치 대교에서 일부 도로가 다시 개통되었고 가벼운 승용차들이 이 구간을 넘나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구간은 현재 긴급히 겨우 복구시켜 놓은 것에 불과하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폭발 당시의 고온과 충격, 소금기 섞인 해수에 노출된 탓에 남아있는 다른 구간도 위험합니다. 현장에서도 이를 알기에 개통된 일부 키르치 대교 구간에 대형 차량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으며 위험한 다리를 이용하기보다 좀 더 안전한 누성을 위해 물 위를 떠다니는 화물선과 빠지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오가는 사람과 물건은 넘쳐나는 데 비해 화물선은 수량도 작고 한 번에 수송할 수 있는 물자 또한 제한되어 있기에 현장의 수많은 트럭 차량들이 3-4일 이상이나 되는 기간 동안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현장의 선착장에서부터 도로까지 몇 킬로미터나 되는 긴 도로와 가까운 인근 집결지에 수천 대의 러시아 차량이 진을 치고 노숙을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크림반도 주민들도 러시아로부터 넘어오는 물자를 구할 수 없게 되었지만 아무래도 우선순위로 여겨지는 것은 역시나 러시아군을 위한 군용 장비인데요. 키르치 대교 하나가 파손되었다고 이토록 엄청난 물류 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 과연 남부전선의 러시아군은 최후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남부전선의 러시아군 보급이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자 현재 남부전선에서는 러시아군 부대들이 전선을 다시 형성하고 방어태세에 들어갔는데요. 현지 시각 10월 13일 여러 오신트 보도를 통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남부전선 해류선 방면의 러시아군은 현재 드네프르강 이북에서 이남 지역으로 넘어오는 두 개의 통로 중 하나이자 수력 발전 시설이 있었던 노바카호프카 댐 수로를 매립해 도로를 만들고 이곳으로 동원병을 밀어넣어 전선에 배치시키는 방식으로 전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키르치 대교가 붕괴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을 통한 대부분의 러시아군 보급이 마비 상태에 빠지자 노바카호프카 지역 러시아군 지휘관들은 어쩔 수 없이 비효율적인 것을 알면서도 회전문 전술로 그나마 전선을 유지 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언급되는 회전문 전술이란 우크라이나군이 자주 사용하는 망치와 모루 전술이 아니라 우리가 백화점을 갈 때 지나는 회전문처럼 한쪽에 막대한 병력을 집중시켜 밀고 들어가는 대신 반대쪽 지역은 적에게 내주면서 빙글빙글 도는 형식으로 전선을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꾸준히 대규모 공세를 이어왔던 우크라이나군도 더 이상 공세를 지속했다가는 러시아군처럼 지쳐버릴 수 있기에 현재는 휴식을 취하며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곧 다시 우크라이나 전역에 비가 쏟아지면서 육지가 진창으로 변하는 라스푸티차 현상이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기간 동안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공세를 가할 역량을 갖출 수 있지만 키르치 대교를 통한 보급이 중단되어 버린 러시아군은 그렇지 않은데요. 물이 없어도 3일은 버틸 수 있고 산소가 없이도 3분을 견딜 수 있지만 탄약이 없이는 단 1초도 견딜 수 없다는 전쟁터의 교훈이 생각납니다. 탄약과 연료 공급이 완전히 끊겨버린 러시아군이 라스푸티차 현상 이후 얼어 죽지 않고 얼마나 우크라이나군의 공세를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인데 항복이라는 달콤한 선택지를 생각해보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봅니다. 오늘 군사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